안녕하세요. 천동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동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1년 동안 산 천동이 엄마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 치앙마이를 선택한 이유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실 저는 은희를 낳기 전부터 저 자체가 유학이라는 거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든 어쨌든 좀 나가서 그치.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유학 오기 전에 우리 남편이 알겠지만 제가 캐나다 유학에 대한 어떤 박람회나 유학 박람회 같은 데를 가서 상담을 받고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초에 그때는 우리 은희에 대한 유학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캐나다의 어떤 그 대학 컬리지를 등록하면 부모가 컬리지를 등록하면 자녀는 이제 무상으로 공립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박람회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학교 스케줄 따라가야 되고 자녀한테는 가디언으로 또 다시 돈이 든다라는 정보를 이제 들었잖아. 맞아.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께서 그때 상담해 주신 분이 하신 말이, 그러면 엄마는 엄마대로 공부가 안 되고 애는 애대로 또 케어하느라고 이게 좀 금전적으로도 깨지고 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또 쏟아야 되고, 아마 그러면서 중독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서, 그치. 그러면은 내가 컬리지를 등록하고 가는 거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겠다라는 판단에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아이 조기 유학을 가고 엄마는 컬리지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거 찾아보면은 또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제안을 처음에 해주셨었죠. 그리고서 아이의 조기 유학 비용을 이렇게 보니 어쨌든 캐나다가 이제 또 미국권이니까 금액적으로 또 부담이 되네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동생이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국제 시합이나 또 해외로 전지훈련을 이 치앙마이로 오게 됐던 거죠. 그 1년 사이에 2번을.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언니 전역하고 자기도 운동 선수로서의 생활을 종료하고 나면 우리 치앙마이 뭐에서 조금 한번 살아볼까? 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이민을 가자는 게 아니라 뭐 1년 살기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치앙마이 가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래? 치앙마이가 뭐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기껏해야 그 동남아가. 근데 이제 동생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었다는 거지. 전지훈련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연히 우리 아이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방학이기도 했고, 이 방학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그 어떤 키즈 앱에서, 그게 보면은 여행 앱이 있거든. 여행 겸 우리 이제 아이들 가족 단위로 썸머 캠프 또는 뭐 겨울 캠프 이런 식으로 캠프에 대한 안내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그 앱에. 그래서 저는 마이 리얼 트립에서 제공하는 여름 썸머 캠프 중에 그 치앙마이를 선택하게 된 거지. 그렇게 2주를 잠깐 왔었어요. 방학 거의 뭐 한 달 4주 동안 있었는데, 1주는 아빠랑 그때 방학을 보냈었고, 2주는 나랑 캠프를 이제 여기 치앙마이로 둘이 왔던 거지. 그치. 와서 2주를 지냈는데, 저도 이 나라가 처음이었고 아이도 처음이었는데 뭐 먹는 거, 음식도 너무 잘 맞았고, 또 물가도 우선 그때 너무 쌌었고, 환율이 38원이었었으니까 지금은 40인데, 그리고 환율도 싸서 이제 뭐 음식도 싼데 입도 잘 맞고 또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 정말 우연찮게 내가 유학까지는 여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치앙마이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나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좋아할까. 또 더더군다나 내 동생이 여기서 진짜 1년 살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한테 제안을 할까. 그런 겸사겸사가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복귀하기 한 3일 전에
국제학교 시험을 보게 된 거고, 급히. 나는 그 시험을 또 볼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어. 그때 어차피- 유니티 본 거야? 그때 유니트를 봤던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더 많은 국제학교를 알아보고 또 시험 일정을 잡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어. 당장 이틀 뒤면은 이제 한국을 들어가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딱 시험을 보게 된 게 이곳이었고, 봤었어도 사실 못 붙었으면은 못 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사실은 본다고 하면서도, 여기를 뭐 다닐 것도 아닌데 보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동생이, 그거는 나중에 붙고 나서 고민할 일인 거고, 우선은 그냥 봐봐. 그냥 그동안 영어 공부했었던 게 또 이 국제학교에 잘 통하는지, 그러니까 먹히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볼 겸, 체크도 해볼 겸, 뭐, 믿져야 본전이고, 뭐, 아쉬울 게 뭐야. 이런 마음.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올 거였나 보다, 이곳을. 싶을 정도로 정말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그냥, 더 웃긴 거는 또 이제 시험 봤었을 때, 그 ESL이라고 해서 영어가 만약에 부족한 외국인들은 막 보충 수업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 학교는 EAL인데 원래는 ESL이야. 잉글리시 세컨 랭귀지 해가지고 그 외국인 애들이 영어가 부족한 애들은 그걸 조건을 걸고 입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은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바로 정규 수업에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니, 이거는 지금이 뭔가 아이한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을 정말 좀 기회를 제공할 타이밍인가 보다라는 식으로 나는 이제 해석을 하고, 지금인가 보다 라는 마음에, 사실은 나 여기 떠날 때는, 캠프를 떠날 때는 계획도 없었던 유학을 당장 막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맞았던 거야. 금전적인 어떤 그 가성비,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우리한테 잘 맞았다, 그 다음에 아이의 또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지금 딱 국제학교를 입학해도 좋겠다라는 그 피드백,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았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에도 없던 이 유학을 딱 당장 결정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그러면 내년에 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유학원 응. 메타붐에서 했잖아, 그치? 응. 그때는 학교를 어디서 한 거야, 2주? 항동에 있는 SIBS라는 영국제학교. 근데 이제 근데 왜 거기 시험 안 보고 유니티를 본 거야?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 영국제니 미국제니 이런 걸 모르잖아. 모르고 왔어. 뭘 알아보고 온 게 아니야. 근데 우선은 그때는 그 시설이, 난 우선 유니티가 더 마음에 들었고, 시설이, 아이가 이 학교를 막 활개치고 막 노는 걸 상상하잖아, 우선은. 그런 시설이, 우선은 SIBS보다는 나는 유니티가 마음에 들었고, 신식 시설과 깨끗한 그런 환경들이.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봐도 이제 미국제냐 영국제냐인데, 나는 영국 발음보다 미국 발음이 더 좋았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위치가, 항동은 조금 시골 느낌이 많이 있어. 어떤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할 때도 항동은 그 시골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치면, 여기는 샘페부터 시작해서 림만이 가까우니까 좀 더 도심권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의 삶과 아이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거, 그다음 내 개인적인 그 미국제 발음의 어떤 취향과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나는 그 캠프를 진행했던 영국제 SIBS보다 이곳이 좀 더 그냥 순간적으로 혹했어. 야,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네. 어쨌든 치앙마이에 우리 선동이가 계속 이게 이거 하지 마, 은희야. 이렇게 막 쉐이킹 하지 마. 알았지? 테이블을. 그 치앙마이로 국제학교를 오시려고 하는 그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도 좀 당황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우리 은희를 5살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매일 영어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어주고 매일 그게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노래가 됐든 그 영어 소리를 계속 노출해주는 그런 일상에서 그 환경을 계속 제공해주는 걸 엄마표 영어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 우리가 일하는 엄마 아빠잖아. 그러니까 뭐 돈이 충분하면 아이를 기관에다가 계속 돌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고, 뭐 금전적으로도 분명 우리한테는 또 그런 계산이, 쉽지 않아? 계산이 또 있었으니까, 이 어린애한테 도대체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5살, 6살이 월 100, 뭐 한 20만 원씩 내가면서 배우는 영어가 도대체 뭐길래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기껏해야 이제 ABCD 아니면 생활 영어 또는 이제 듣는 귀를 뚫게 한다라는 그 다음에 생활 영어로 얘가 입이 터지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면은 과연 100만 원 선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기관을 그럴 거면 내가 하겠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집에서 생활 영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들려주고 말해주고 뭐 같이 놀면서 내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왜? 아이들의 그때 나이의 인지상, 인지 발달상 그 이상 발달시켜주기에는 어쨌든 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시다면 그냥 응? 그냥 맡기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 선생을 불러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엄마표 영어를 5살부터 시작을 했지. 그래서 근데 나는 그리고 그런 거지. 왜냐면 기관에 내가 본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기관에 보내.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정작 그 이제 데이터로 나온 어떤 지필상의 그 데이터만 보고 아 우리 애가 이 정도 되나 보다. 아니면 학원이나 어떤 그 기관에서 연습시킨 발화를 한다라는 걸 나는 이제 목격을 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어디에서 강점이 있으며 뭘 좋아하고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잖아. 나는 좀 그게 맞았어.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 스텝을 가는데 이렇게 딱 눈이 훤히 보였어. 아이한테 뭘 더 제공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얘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보충해줘야 될지가 내가 판단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건 이제 각자 뭐 부모의 취향에 따라서 또 선택하면 될 일인데 그러다 보니 5살 때부터 이제 꾸준히 우리 은이 8살 막바지에 왔으니까 3년을 했을 거 아니야? 와보니 정말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이들,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고 우리 아이는 똑같이 한국하고 똑같아. 한국 들어가면은 기역 니은을 배우기는 하지만 최초에 3월 달에 입학하면 기역 니은 딕을 아야어여 자음모음을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때 학교 딱 들어갈 때 배워서는 안 되지. 이미 모국어로 7년 이상을 들었어 애들이.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이미 5, 6살 때부터 글을 읽혀. 나 역시도 6살 때 한글을 통문자부터 시작해서 글을 읽게끔 했고 그러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가서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글을 읽어야 교과서를 읽어야지만 수업을 따라가거든. 그리고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모국어 기반이잖아. 당연히 다 듣고 말하는 게 기본 전제로 다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잖아.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로. 듣고 말하는 게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한국에서 교육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하고 동일해 그 과정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닉스 떼고 글을 띄엄띄엄이라도 읽을 줄 아는 상태로 입학을 해야 돼. 근데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ESL 보충 수업을 전제로 입학시킨 애들. 왜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빨리 발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1, 2년 뭐 좀 투자시키지. 좀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는 부모들이 많아. 근데 나는 진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
이미 어떤 아이는 다 듣고 말하고가 다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소통이 다 되고, 이미 글을 읽고, 그래서 수업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아이와 와서 1, 2년 시간 투자하면 따라가겠지 하면서 하는 애도 어쨌든 이 갭을 쫓아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 이 아이가? 그치. 근데 과연 와서 그 갭을 쫓아가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별로 없더라. 그러면 학년이 가면 갈수록 얘네는 안 하냐고. 얘네 이미 듣고 말하고 쓰고가 다 되는 애들인데 얘네 갭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럼 결국에 밑바닥 까는 거야. 저학년 때부터. 오실 거면 그래서 제대로 투자하고 공부시키고 이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게끔 할 거면 한국 교육 과정 시킨 것처럼 준비시켜서 와라라는 게 내 입장이야. 난 그래.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거 기본적으로 된 상태. 적어도 내 학년에 각 학년에 그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로는 만들어서 와야 투자 대비 분명한 효율성 있게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와서 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학교 보낸다고 애가 다 이해할 것 같아? 아니야. 한국하고 진짜 똑같아. 집에 와서 보충해줘야 돼. 그치. 복습해줘야 되고, 지금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뭘 쫓아가냐.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다. 태양계에 대해서 배운다. 이러면 나는 태양계에 대한 책을 읽히고 태양계에 대한 영상 제공해주고 태양계에 대한 나와 워크시트 활동하면서 그게 예습과 복습과 그 다양한 배경 지식을 만들어준 상태로 학교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자고 이번 학기에 뭘 진행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학교만 열심히 보내는 부모들 많아. 그럼 과연 애가 듣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읽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 집중 잘할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그리고 분기마다 여기는 이제 분기마다 그 어세스먼트 이거 평가지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통지서지. 그 우리는 학기마다 나오잖아. 1학기, 2학기. 학생 성적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성적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뭐 A 뿔이냐, 뭐 B 뿔이냐, C 뿔이냐 이런 걸 나누고 거기에 얘가 A 뿔 받은 이유를 이제 구구절절 써주잖아. D 뿔 만약에 D다. 그럼 왜 D인 이유를 얘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데서 더 보충이 필요하며 막 이런 것들을 써주잖아. 코멘트를. 그런 이유는 결국 그 배경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1, 2학년은 기껏해야 통합교육?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통합교과 하나 있어. 통합교과랑 그 다음 수학만 배우는데 1, 2학년은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과목이 많아지잖아. 내가 알고 있기로 한 9과목이 돼. 그러겠지? 국영, 수사, 과학, 체육, 미술 뭐 해가지고 음악 뭐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1학년서부터 그러잖아. 1학년서부터 그럴 거면 그러니까 3학년의 수준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야. 1학년서부터 과학이 있고 1학년서부터 소셜 스터디 사회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그 배경 지식을 집에서 만들어줘야지. 절대 학교 가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사회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고 막 그러려면은 나중에 커뮤니티면 방향 이런 거 알려줘. 뭐 우리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데 뭐 몇 개 블럭을 지나서 turn right, turn left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집에서 적어도 그런 어휘는 노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컴파스 이거 막 그 뭐라고 해? 이 방위,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런 거 알려는 줘야지. 예를 들면 분명히 그런 거 정도는 알려주겠지만 그게 대화 안에서 바로바로 캐치가 되려면 충분히 집에서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엄마랑 적어도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번 컨버세이션 해보고 뭐 충분히 그 글자를 읽을 줄 알고 내가 써볼 줄 알면 학교에서 수업 쫓아가기 수월하지. 근데 진짜 내가 많이 와서 봤는데 국제학교 보낸다라는 이유로 많이 마음 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부모들이?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쫓아가지 않는다. 한국과 진짜 동일해. 학교만 간다고 해서 애들 잘하는 애들 타고나지 않고서야 밑바닥 깐다. 그냥 밑바닥 까는 애들이야. 거기서 머리수 채우는 애들인 거고. 준비시켜야 한다. 국제학교 올 거면. 그치.
어쨌든 그런 거네요. 그 국제학교를 유학으로 치앙마이에 와서 유니티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교를 보낸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와야 예, 따라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 이게 예를 들어 뭐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싼 곳이지만 동남아니까 미국권에 비하면 근데 미국권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가는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우리 애가 국제학교 다니면서 일상생활만 잘하는 거 바라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저는 이제 태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언어에도 레벨이 있는 거지. 길거리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국 거지들도 영어는 잘한다. 아, 그치. 그 맞잖아. 모국어니까. 모국어니까. 근데 내가 그 길거리 이거 물건 사고, 이거 길 찾고, 그냥 이거 생활만 하라고. 아주 일상적인 그 생활만 하라고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 이상의 진짜 아카데믹한 내 내 전문 분야에서 정말 퀄리티 높은 대화와 언어 수준을 깔아주려고 이 국제학교를 보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준비 안 시켜온다? 그냥 딱 일상생활하고 학교에서 그냥 야 오늘 밥 메뉴 뭐냐? 야 선생님 오신다 이런 말 하려고 학교 가는 애들도 분명 있을 거다. 왜? 학습적인 어휘 못 쫓아가는 애들 있다. 그치.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학습을 준비 못 시킨 아이들 예를 들어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해봐. 포토신테시스에 대해서 설명해봐. 포토신테시스가 어떤 프로세스인지 식물이 자라나는 그 프로세스인데 광합성이라는 게 그럼 얘가 뭐가 필요한지 또는 야 우리가 이거 무슨 산성 염기성 에이시드 베이스에 대한 뭐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을 할 때 What do we need? What material do we need? 우리 어떤 재료가 필요해? 막 이런 거 했을 때 뭐 산성은 뭐로 또는 구연산을 가지고 우리 알잖아 베이킹 소다 뭐 구연산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만들게 하고 뭐 식초나 레몬을 가지고 그 에이시드 산성의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 쫓아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산성이 뭐고 염기성이 뭐고 도대체 광합성은 뭐고 과학어휘 또는 사회어휘 이 아카데믹한 학습어휘를 못 쫓아오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 학교에서 얘 하나만 맞춰서 과외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여기가 6시까지인데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어디 갑니까 저희? 저희는 카드마니 마켓? 그러니까 야시장도 아닌데 되게 분위기 좋은 야외에서 호수 배경에 그러니까 풍경에 그냥 로컬 또 음식들 먹을 수 있는 네, 곳에서 그곳으로 가서 일단 저녁을 먹고 거기서 다시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또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어쨌든 국제학교 준비시켜야 합니다. 오실 거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냥 와서 국제학교 보낸다고 영어가 그냥 느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아, 그런 거지. 그럼. 내가 어쨌든 봤잖아. 1년 동안. 많이 관찰했잖아. 제가 여기를 이제 4번째 왔고 저희 천동이가 영어가 확실히 늘었어요. 제가 봐도 여기 영어가 확실히 늘었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잠깐 왔을 때는 사실 이제 저희하고 같이 노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 크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잖아 활동을. 근데 이제 확실히 늘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와 아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이거네. 그럼. 근데 진짜 확 늡니다. 확 늘기는. 지금 1년 됐는데 천동이가 진짜 확 는 것 같긴 해. 정말 나는 알잖아. 나 주말이라고 뭐 그런 거 없어. 왜? 밥 먹고 양치하듯이 그냥 월화수목금 당연히 금토일까지 당연히 학습해야 되고 당연히 1시간씩은 예를 들어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나이에는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든 나는 매일같이 1시간에서 2시간은 앉혀놓는 거지. 그치. 무슨 활동을 하든. 네.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노력과 그 아이가 잘 쫓아와준 덕분에 저희 천동이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원래 감사하죠. 원래 듣는 거는 많이 그 귀가 뚫려 있는 상태로 왔다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말도 했고 당연히. 근데 이 아웃풋이 확실히 자신감도 생겼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나는 얘가 난 쓰기까지는 준비시키지 않았어. 쓰기는 그냥 뭐 필사 정도 하는 정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막 그 자기 생각을 쓰는 거는 나는 준비시키고 오지 못했어. 1학년이었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 말이 되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줄 알게 되니까 그 말을 그대로 글로 그러니까 옮길 수 있더라고. 그치.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걸 했을 거 아니야. 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이 복문이라고 하지, 복문. 단문이 아니라 그냥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있는 단문이 아니라 그걸 이 복문으로 연결하는 that 사용하고 막 위치 사용하면서 후 사용하면서 복문으로 연결하는 걸 얘가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 아무튼 확실히 늘어서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음. 추천한다 안 한다. 난 추천하지. 분명한 그 여건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경험해보라고 난 추천하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니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떤 경험이든 간에 분명 자양분이 될 거니까 이걸 경험을 해본 친구들과 안 해본 친구들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지. 그치. 무조건. 그렇다면 저희와 같이 저희가 이제 직종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부와 일반인 그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정도로 사시는 분이 선택하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치앙마이가 거의 답이다. 방콕이 좀 비싸니까. 방콕이 또 비싸고 방콕이 많이 비싸.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고요. 제 지인분이 아이를 그러니까 6살, 9살 이렇게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이제 국제학교 학비를 요번에 내면서 1년치를 내면서 2,700만 원 정도를 낸 거지. 2,700 얼마를. 그러니까 학비? 1년 학비요? 1년 학비를. 그러니까 아마 초등 애가 1년 학비 한 1,400을 냈으면 이제 얘 6살짜리에는 유치부니까 킨더니까 한 1,300 정도 냈나 보지?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그 100만 원 차이긴 한데 어쨌든 그 2,700을 냈대요. 근데 본인 사촌 언니는 방콕에 있다 그랬잖아. 사촌이 아니라 저기 큰형님이라고 했나 보다. 방콕에 계시는데 아이 하나인데 3,000 냈다 그러더라고. 아이 하나에 3,000. 방콕에서는. 여기 치앙마이는 애기 둘에 2,700. 그렇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치앙마이를 선택해서 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필리핀도 있지, 베트남도 있고, 그치. 막 다 국제학교 있을 거 아니야. 있지, 뭐 있지. 다 있는데 치안이 또. 뭐 개중에 뭐 말레이시아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치앙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실질적인 돈에 관련된 부분은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마표 영어에 대한 할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것도 따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코스인데 그거는. 저희는 이동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